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까지 28K를 횡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역사적 변곡점이 곧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관들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50억 정도 수익을 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좋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되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뒤에 코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청산맵을 봤을 때 28K에 굉장히 많은 롱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렇게 스퀴즈가 발생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숏 물량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는 약간 관망을 하고 있고 쫄아있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30K까지는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비트코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VD 자료를 가지고 처음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있고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트코인 자료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게 현물 매수세인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몰렸던 현물 매수세는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인터레스트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 해프닝 사태 이후로 OI가 꺼지고 나서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관망을 하고 있고 현물 매수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과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 뒤에 예측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간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료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숏텀 홀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점이었죠. 숏텀 홀더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이 비트코인 가격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 숏텀 홀더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비트코인 가격 위로 살짝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언제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숏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드디어 위로 솟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상승 모멘텀 이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 숏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항상 위에 있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28K 라인, 28에서 28.5K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요.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30K 라인이 또 중요하다. 그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어떻게 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변곡점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승인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SEC가 거절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왜 거절했냐 그거 다시 잘 생각해봐라 라고 돌렸던 그 판결 이후에 SEC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효력이 발생을 한다. SEC도 법원에서도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 법원과 SEC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현물 매수세도 들어오고 나서 나가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 약간 까먹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 판결 이게 돌렸을 때 뭐였냐면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하는 사람들이 왜 현물 ETF는 거절을 했냐, 이게 사유가 맞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말은 저희가 해석을 하면은 너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해놓고 현물 ETF는 왜 거절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 법원이 금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SEC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한번 팍 튄 적이 있어요. 그때 왜 튀었냐면은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비트코인 ETF 신청 검토 중이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아주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다, 계속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인 시장에 가격이 펌핑이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에서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생각보다 우리의 근처에 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보그라츠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저는 내년에 100% 승인이 될 거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년이 아니라 올해 2023년도 말에 그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들도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발빠르게 보이고 있고, 이것도 기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캐시우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캐시우드에 아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독수를 수정해가지고 SEC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SEC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SEC의 스탠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고 있는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걸 직접 체감하고 있는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는 정말 빠르게 무언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데드라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건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 그 전에 SEC가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말뿐인 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둥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꼭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전달해 드릴 때 단순히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고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GBTC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기관들이라고 했죠. 이 GBTC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신탁입니다. 비트코인의 신탁인데, 보시면은 이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뭐냐면 기관들이 계속 GBTC를 사고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GBTC 설명을 드렸죠. 비트코인과 1대1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계속 갭이 줄어들고 있다. 기관들은 GBTC를 매수해 가고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없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40% 넘게까지 역프리미엄이 발생을 했었던 이 비트코인 GBTC가 지금 마이너스 10%대로 거의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고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상승을 했어요. 캐시우드는 이때 샀었죠. 이런 행동들, 변화들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급해요. 비트코인을 뭔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그래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너무 없어요. 없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밸런스 전체적인 거래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쭉쭉쭉 많이.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여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누가 들여보냈잖아요. 사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 건데 그 뒤에 누가 받은 거죠. 이건 당연히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바로 빼고 있어요. 거래소 밖으로. 누군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하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급한지를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월렛이 갑자기 115개가 늘었어요. 115개가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들고 있는 월렛 숫자가 115개가 늘었다. 기관들, 고래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걸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통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둘러싸이는 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대처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아직까지 한 개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또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 안 팔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 급합니다. 왜 급하냐? 장이 조만간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바로가 아니더라도 더 나은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밀리고 있는 이유가 선물 거래가 없어서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예전에 선물 거래소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조만간 서비스 합니다. 미국 시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무기한 선물 거래 제공을 하고 있어요. 비트, 라이트코인, 이더, 그 다음에 리플 선물 거래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고 급해요. 왜냐면 현물이 1이면은 선물 거래가 거의 17에서 19입니다. 거의 17배에서 19배를 선물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선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동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계속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에 있는 은행이죠. 2024년도 1분기에 스탁 서비스,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 때 스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멤버십 라이브 때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 스탁 서비스에 대해서. 이 포인트 잡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스탁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의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스탁 서비스를 24년도 1분기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레가시 금융에서도 바빠요. 빨리 준비를 해놔야 돼. 자기들이 완전히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브스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 말아라. 재단에서 오브스 자기들 토큰 바이낸스로 보내가지고 한 50억 그냥 먹었어요. 오브스 0.5일이었나요? 이불가 0.05일이었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0.03대로 내려왔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0억 꿀꺽 했습니다. 이거 올린 것도 한국인이고 여기서 쇼 치는 것도 한국인인데 정작 돈 번 거는 오브스 재단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도 재단에서는 이거 바이낸스로 보내서 꿀꺽 했습니다. 그 증거 자료가 있고요. 실제로 많이 거래소에서 입금이 됐고요. 자, 오브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쳤죠. 그러면서 실제로 포지션들 다 싹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롱 포지션 다 정리되고 있죠. 펀비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막 진짜 돈 쫙쫙 뽑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스는 0.03까지 내려왔고 오브스 올라왔던 거 아마 다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다. 피해보는 건 한국인이었고 돈 번 거는 엄한 재단만 그냥 갑자기 들고 있던 거 보내가지고 50억 정도 이득을 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뭔가 한참 홍보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인프라 구축하는 애들 하는 애들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인 건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SK텔레콤에서 월렛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도 SK텔레콤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기업들, 그 다음에 고래들은 무언가를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뷰가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